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화요일 굿모닝 1부 시작합니다. 저는 이데일리 성주원이고요. 오늘 개장 전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됩니다. 지난 1분기보다 2분기에 코로나19 영향이 더 컸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실제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컨센서스를 보면 작년 2분기와 비슷한 수준의 영업이익 한 6조 5천억 원 정도가 형성돼 있습니다. 다만 일부 증권사들은 실적 발표일이 다가오면서 영업이익 전망을 7조 원이 넘는 그런 전망을 내놓기도 하고 있는데요. 그 얘기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혹은 상당히 좋을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잠시 후 집중 분석 이슈타임에서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과 그 대응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는 1, 2%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은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기도 했는데요.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김도원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글로벌 증시 브리핑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기술주의 강세 속에 3대 주요 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는 독립기념일 연휴 전인 지난 1일부터 3거래일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자세한 마감 지수 보겠습니다. 다우 지수는 1.78%의 상승폭 기록하면서 26,287.03포인트의 장을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2% 이상 급등했습니다. 1,433선까지 오르는 모습이었고 S&P 500 지수도 1.59%의 상승폭 기록하면서 3,179.72선에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간밤 기술주들이 랠리를 보이면서 시작을 견인했습니다. 마가라고 불리는 4개의 대형 IT주,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아마존, 알파벳 모두가 2% 이상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아마존은 5% 이상 급등 흐름을 보이면서 사상 처음으로 3,000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4개 기업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다시 시총 1조 달러 클럽을 재결성하게 됐고요. 또 넷플릭스와 테슬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무려 13%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앞서 2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죠. 간밤에는 1,300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한편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도 시장에 훈풍을 불어넣었습니다. 미국의 6월 서비스업 PMI가 발표됐는데 전월 45.4에서 6월 57.1로 큰 폭으로 개선됐고요. 위축에서 확장으로 전환됐고 시장 예상치였던 50.1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또 어제 중국 증시가 급등한 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어제 중국 증시는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상하이 종합지수가 6% 가까운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2년 6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었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워렌 버핏이 코로나 이후 첫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간밤 주가의 상승 동력이 됐습니다. 이어서는 유럽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도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일제히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먼저 영국 증시는 2.09% 오르면서 6,285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독일 증시도 1% 이상 올랐습니다. 12,733.45포인트에 또 프랑스 증시는 1.49% 상승하면서 5,081.51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역시 어제 중국 증시의 강세로 자동차와 산업, 명품 관련주 등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부문과 또 은행주들이 상승 랠리를 주도했다는 분석인데요. 또 유럽에서도 경제 지표가 간밤 호조를 보였습니다. 유로존의 5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17.8% 증가했고 또 영국 내 6월 자동차 판매도 증가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상품 시장 마감 상황 보겠습니다. 국제유가 역시 중국 증시의 강세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간밤 0.7% 오르면서 40달러 선 다시 회복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경기 부양책으로 원유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금 같은 경우에도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0.3% 오르면서 1,794달러 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또 어제 원달러 환율은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한 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2.8원 하락하면서 1,195원 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여기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 모두 강한 모습을 보였고 국제 유가와 금값도 상승했고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군요. 자, 미국 현지에 나가 있는 이데일리 송일아 기자 연결해서 미국 증시 상황 좀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송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가 지난주 하루 더 쉬어서 힘을 더 모았는지 오늘 간밤에 강한 모습을 보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전날 중국 증시의 기록적인 강세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 심리와 함께 낙관적인 경제 지표로 인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6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주요 지수는 일제히 1에서 2%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기술주들의 강세로 나스닥 지수는 3대 지수 중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요.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이날 시장은 6월 경제지표와 또 코로나19의 재확산세 추이, 워렌 버핏의 대규모 투자 등의 소식에 주목을 했는데요. 먼저 미 공급관리협회가 발표한 지난달 미국 내 비제조업 분야 구매관리자 지수가 5월 대비 11.7%포인트 상승한 57.1로 집계가 됐는데, 이는 지난 1997년 지수 도입 이후에 월간 기준 최대 상승폭이었습니다. 기업활동 지수 역시 5월에 41에서 6월에 66으로 급등했고요. 같은 날 시장조사업체 마킷이 발표한 6월 서비스 분야 PMI 지수 역시 47.9로 전달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즉 경제 재개와 맞물려서 이 서비스 분야의 기업 활동이 살아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면서 지수에는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한편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첫 대형 투자에 나선 점도 주가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는 에너지 기업인 도미니언 에너지의 천연가스 운송 및 저장 부문을 부채를 포함해서 총 100억 달러에 사들일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동안 항공주를 전량 매각하는 등 이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던 버핏이 대규모 투자에 나섰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투자자들은 환호했습니다. 이날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는 2.4% 올랐고요. 이날은 유틸리티를 제외한 전 업종이 오른 가운데 내구 소비재가 3.21% 올라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고, 커뮤니케이션과 소재, 또 산업, 금융, 헬스주들도 일제히 1% 이상 올랐습니다. 종목별로는 아마존이 5.8%가 올라서 사상 처음으로 주당 3,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애플과 넷플릭스, 또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등 다른 대형 기술주들도 일제히 2% 이상 상승했고요. 테슬라는 JP모건이 예상 주가를 올려 잡으면서 무려 13.5% 급등했고, 또 우버는 음식 배달 전문 업체인 포스트메이트를 26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한다는 소식에 6% 급등했습니다. 요즘 미국의 배달 앱이 정말로 장사가 잘 되거든요. 미국 배달 앱 시장 4위인 이 포스트메이트와 2위인 우버이츠가 합쳐지면서 관련 업계에서의 영향력을 더욱더 확장해 나갈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바이오 기업인 유넘 세러퓨틱스는 개인 바이오테크 기업인 키크 인수를 완료하고 1억 달러 이상 규모의 전환 주식을 매각했다는 소식에 무려 394.7% 급등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송일아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마존이 주당 3,000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애플, 알파벳, 테슬라까지 다시 한번 또 존재감을 뽐낸 하루였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유한타증권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본부 유동원 본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간밤에 미국 증시, 유럽 증시 모두 상승했는데요.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참고할 만한 포인트들 중심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미국 증시가 일단 어제 S&P 500은 1.59%, 나스닥은 2.21% 급등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가 발표되면서 지속적으로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치보다 좋은 숫자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면 시장을 상승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장은 급호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증가가 큰 폭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이 사망률 하락과도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이 부분을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ISM PMI 지표 자체도 57.1로 큰 폭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지금 지난주에 이익 추정치의 변화를 놓고 봤었을 때 처음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던 것이
드디어 지난주에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아주 단기간에 미국 증시가 높게는 10% 정도 급등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3, 4분기 상당히 좋은 시장이 계속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에 따라서 이 부분이 한국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그렇군요. 미국 증시가 단기간 10% 급등할 수 있는 지금 여력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오늘 우리 증시 향방은 어떨 것으로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커플링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커플링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지금 미국에서만 오는 훈풍이 아니라 중국에서 오는 훈풍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중국 증시가 폭등을 했습니다. 지수로 따지면 뭐 종목같이 5% 가까이, 5% 이상, 그리고 심천 지수는 4%대의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중국에서의 유동성 부여가 크게 최근까지 좀 자제하다가 최근에 큰 폭으로 늘리는 모습이 나오면서 중국 증시에 큰 폭등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 한국은 미국과 중국 양쪽에 영향을 받죠.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한국 증시도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에 놓여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단종가치 모델상으로 저희가 돌려보는 코스피 적정 가치도 충분히 2,300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코스닥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두 자릿수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펀더멘탈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 4분기에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는 걱정, 즉 2, 4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서 3, 4분기의 실적도 안 좋을 거라는 걱정이 나타난다면 좀 쉬어가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 증시와 중국 증시가 모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증시도 커플링 현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우리 장도 잘 대응해야 되겠습니다. 잠시 후 업종 공략 업앤다운에서는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과 하락이 예상되는 업종을 살펴보고요. 또 오늘의 핵심 공략주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업종 공략 업앤다운, 하나금융투자 선능금융센터 윤여민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이 찍은 상승 기대 섹터, 게임 섹터군요. 실적에 한알령 해제 기대까지라고 코멘트해 주셨습니다. 자, 게임주, 일단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는 그런 섹터군요. 네, 일단은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좀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사실 이제 언택트 관련된 섹터들이 아무래도 실적이 좀 좋을 것이라는 좀 전망이 있죠. 네. 그리고 또 어제 좀 이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100만 원대를 지금 노크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는 연초에 이제 뭐 자체적으로 IP라든지 어떤 신작에 대한 모멘텀으로 솔직히 좀 상승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뜻하지 않는 코로나19를 이제 맞이를 하면서 사실 게임주 같은 경우도 좀 살짝 출렁였던 것이 좀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중순 이후부터 빠르게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뭐 대장주라고 앞서 말씀드렸던 뭐 NC소프트를 비롯해서 여러 업체들 같은 경우 지금 1분기에 이어 2분기까지 지금 실적이 좋을 것이라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언택트 시대에 관련돼서 게임 사업이 좀 어떻게 보면 주요 컨텐츠 및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수혜주로 떠오르게 되면서 사실 관련된 주가도 좀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최근의 현상을 보게 되면 계속 오르는 섹터만 오르는 이런 현상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PE라든지 PBR 같은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분석이 무섭해질 정도로 지금 스마트머니들이 계속 이제 관련된 수혜주로만 좀 몰리는 상황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1월 2일에 54만 원을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작을 했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100만 원대를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의 뭐 2배 이상 가까이 지금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 1분기 같은 경우 이 회사는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영업이익과 매출이 거의 뭐 100%, 220% 상승하는 좀 어떤 기록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어떤 게임의 어떤 매출이 있는데 바로 이제 리니지입니다. 리니지 뭐 2M 같은 경우 이제 해외로도 좀 출시가 된 부분이 있고요. 블레드 앤 소울 2 같은 경우는 국내 론칭이 예상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요. 사실 주가가 좀 가파르게 올랐지만 사실은 저는 여기서 이 주가가 끝이 아닐 것이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좀 더 이 상승 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안정적인 성과는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게임들의 해외 출시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상승에 대한 탄력 분명히 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NC소프트뿐만 아니라 뭐 넷마블 같은 여러 게임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에 이제 상장돼 있는 중소형 게임주 같은 경우도 좀 약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중소업체들 같은 경우도 대장주에 따라서 지금 좀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뭐 여러 가지 게임들이 지금 많이 선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코로나19 이후로 그 집콕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또 라이프가 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고객들이 여러 개의 게임을 좀 참여를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행동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다양한 업체들이 지금 수혜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뭐 네오이지라든지 뭐 썬데이 토즈 같은 어떤 중소형 업체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썬데이 토즈 같은 경우는 애니팡 4를 비롯해서 여러 다양한 라인업을 좀 갖추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결국 게임주 같은 경우는 어떤 언택트의 수혜뿐만 아니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항한형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뭐 항한형 해제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한번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결국 시간 문제가 아닐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언젠가는 항한형 해제가 될 것이라는 좀 기대감이 있는데 사실 그 시점은 저희가 뭐 어떻게 보면 판단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결국은 이런 부분도 결국은 이런 주가를 상승시키는데 하나의 한몫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실적과 항한형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지금 게임주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상승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 하반기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 관점도 좋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당장 언택트 수혜주 그리고 실적이 호조된 부분 거기에다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까지 안고 있는 그런 게임주에 대해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자, 이번에는 그렇다면 피해야 할 섹터, 하락이 예상되는 섹터는 어떤 업종인지 지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윤여민 팀장이 꼽은 하락 예상 섹터는 여행 섹터군요. 네, 코로나 직격탄 인내의 시간이라고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네, 역시 저희가 업종 공략 업앤다운에서 전에도 뭐 한번 꼽힌 적이 있거든요. 여행주가. 역시 계속해서 여행주 아직까지는 좀 살아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일단 최근에 좀 어떻게 보면 희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럽연합이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을 해서 네. 지금 일부 국가에 대해서 입국을 좀 허용하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같은 나라는 너무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증가세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미국은 좀 제외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유럽연합에서 입국을 허용하면서 사실은 여행에 대한 어떤 부분 좀 청신호가 좀 켜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완연한 어떤 수요의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약간 힘들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일단은 여행을 갔다 오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자체적으로 3일 이내에 이제 진단을 하게 되고 2주간 좀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이런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네. 즉 해외여행을 갔다 오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2주간은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어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봤을 때 해외여행을 좀 아무래도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최근에 코로나19에 대한 확진세가 좀 다시 한번 좀 불을 붙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에서는 좀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는 아직까지는 좀 살아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게임 섹터에서 말씀드렸지만 항한형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존재하는 건 또 하나의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 뭐 항한형 해제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결국 그런 기대감으로 컨텐츠라든지 어떤 게임과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지 여행주는 아직까지는 그러한 영향을 좀 받기는 좀 힘들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은 뭐 결국 여행주 같은 경우는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야 되는 어떤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항한형 해제 관련된 부분도 결국 중국인이 우리나라에 좀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라 볼 수 있겠는데 결국 뭐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으로 봤을 때 여행객의 증가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된 업체들 같은 경우도 주가가 상당히 좀 힘든 모습을 보고 있는데 사실 여행주 같은 경우 뭐 코로나19를 떠나서 작년부터 사실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뭐 어떤 한국과 일본의 어떤 그런 분쟁부터 시작해서 작년부터 여러 가지 힘든 시간이 보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뭐 여행부터 시작해서 항공 관련된 지금 섹터들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 특히 좀 보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여행 관련된 종목 중에서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계속 뭐 좀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지난 동기 대비해서 뭐 73% 정도 영업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 상당히 시련을 겪고 있다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 여행사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지금 뭐 국내 여행을 상당히 좀 장려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주 3일제 같은 좀 자체적으로 좀 경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런 수요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즉 매출이 아직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때까지만 해도 그 전까지는 매출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경영난에 좀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코로나19 사태가 좀 진정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 상당히 힘든 부분이 뭐냐면 지금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된 부분, 경기가 많이 위축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더불어 좀 살아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서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여행 섹터 같은 경우는 좀 오늘 좀 피하시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게임 섹터를 비롯한 좀 2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섹터를 좀 투자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게임 섹터의 대장주인 NC소프트와 또 여행 섹터의 대장주인 하나투어의 이 실적 전망이 너무나 대조적이라는 점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윤여민 팀장께서 선택한 오늘의 공략 종목은 뭔지 궁금한데요. 일단 게임주 쪽에서 하나 좀 뽑아왔습니다. 뭐 네. 웹젠이라는 종목을 뽑아왔는데 사실 이제 게임주들이 사실 너무 많이 가다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좀 덜 간 종목을 좀 뽑아왔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뮤라는 게임이 상당히 좀 대표적인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내 대표적으로 이제 MMORPG 게임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한 3-4가지 정도 모멘텀이 있습니다. 일단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 상당히 크다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뭐 뮤 아크엔젤 같은 경우는 2분기 일평균 5억 원 이상의 매출을 좀 일으키면서 분명히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기대할 만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전민기적2가 좀 중국 출시를 앞두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한양형 해제에 대한 어떤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하반기에 좀 출시가 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일단 뭐 텐센트의 주력 이제 모바일 게임으로 충분한 마케팅에 좀 지원이 예상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하반기에 좀 신작에 대한 출시 라인업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분명 기대해 볼 만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결국 결론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다 통틀어서 2분기뿐만 아니라 하반기, 올 1년의 실적이 상당히 기대가 된다. 그래서 작년 대비했을 때 좀 20% 이상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오른 부분도 있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봐서도 좀 무난한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될까요? 일단 지금 현재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목표가를 한 35,000원 정도 단기적으로 좀 홀딩해보시면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로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현재 상황에서는 좀 너무 좀 무리가 있고요. 좀 눌림목 구간에서 좀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 손절가는 제가 25,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니까 이 안에서 좀 타이트하게 한번 이 종목 모니터링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실적 전망도 좋고 한알령 해제 수혜 기대감까지 있는 게임주는 좀 주목을 하시고요. 여행주는 오늘도 하락 예상 업종으로 꼽혔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공략 종목으로 게임주 웹젠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잘 활용하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윤여민 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집중 분석 이슈타임에서는 잠시 후 발표되는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과 대응 전략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뉴스 돋보기 시간입니다. 어제 장 마감 후 나온 국내 기업들의 주요 이슈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LG전자의 스마트폰과 관련된 이야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2달 동안 인도에서 LG전자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기존 대비 10배나 증가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인도에서 중국산 불매 운동이 거세지면서 반사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도는 중국 다음으로 큰 세계 2위 스마트폰 시장입니다. 그동안에는 중국 기업들의 저가 물량 공세로 인해서 삼성이나 LG 같은 국내 기업들이 힘을 좀처럼 쓰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1분기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샤오미가 시장 점유율 30%로 1위였고 삼성전자는 3위, 그리고 2, 4, 5위도 모두 중국 업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중국과 인도 간 국경 분쟁으로 인해서 인도 내에서 중국 불매 운동이 거세지면서 이렇게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LG전자가 가장 큰 반사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고 삼성전자도 3분기에는 2위로 올라설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의 실적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만료를 앞두고 SM 면세점이 가장 먼저 연장 영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이 SM 면세점은 여행사 하나투어의 자회사인데요. 인천공항 입출국객 수와 현 지원 정책으로는 경영 악화가 누적될 수밖에 없다며 오는 8월 31일 철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1터미널에서 연장 영업을 철수한 첫 번째 사례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것이 다른 면세 업체들의 도미노 철수로 이어질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호텔 신라와 호텔 롯데 같은 경우에도 임대료 협상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오는 9월부터는 이 공항 매장을 철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항공과 면세, 여행업계의 타격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팜이 상장 이후 어제까지 3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상장 이후에도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상장일 이후 4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공모가 49,000원이 4일 만에 21만 4천원으로 337.8% 폭등을 했고요. 시가총액은 16조 원을 넘기면서 어제 코스피 시총순위 17위까지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중 잠시 상한가가 풀리면서 거래량이 폭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우리 증시에서 가장 많은 1조 5천억 원 이상의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이 시가총액이 모기업인 SK를 바짝 뒤쫓고 있는데요. 만약 오늘까지 상한가가 이어진다면 현대차와 시총이 견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열 양상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오늘장 주가 흐름 잘 확인해 보시고요. 또 이런 SK바이오팜 효과로 향후 예정된 IPO 시장도 뜨거운 관심을 받으면서 공모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들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뉴스 돋보기 3가지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경제방송 거기서 거기 아니야? 경제방송 굿머니에서 달라집니다. 글로벌 시장의 정확한 분석과 국내외 핫 이슈까지 굿머니 일부에서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 오늘 발표를 앞둔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과 의미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먼저 오늘 이슈 관련한 뉴스부터 확인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기사인데요. 삼성전자, LG전자 2분기 최악은 면했다. 하반기 실적은 불투명이라는 제목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오늘 나란히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1분기에는 부진한 실적을 냈었는데 2분기에도 전 세계 공장과 매장 폐쇄, 또 수요 감소 등의 여파로 지난해보다 악화한 실적을 기록할 것이 유력하다. 다만 반도체와 가전사업 등이 비대면 수요 증가에 따라 실적이 개선되면서 애초 예상보다는 선방한 실적이 기대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코스피 시가총액 1위이자 또 동학 개미들의 선호 종목인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 발표에 대해서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과 관련해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 노근창 센터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이 잠시 후 개장 전인 한 8시 30분에서 8시 40분 사이에 공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증권사들의 컨센서스는 영업이익이 한 6조 5천억 정도 지금 컨센서스가 잡혀 있습니다. 다만 실적 발표일이 가까이 다가오면서 일부 증권사들이 영업이익이 7조를 넘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현대차증권 역시 한 7조 5천억 정도를 지금 영업이익 전망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 노근창 센터장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삼성전자가 이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어제 주가가 2% 넘게 오르면서 5만 5천 원에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고 봐야 하는지요? 어떻습니까? 예,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하반기에 보통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 우려가 있는데 삼성전자는 또 갤럭시 폴드라는 또 초격차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반도체 회사랑은 좀 이번 하반기 실적은 다를 거다. 즉 2분기보다 3분기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크기 때문에 좀 주가가 좀 더 강세를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3월 말 저점이 4만 2,3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한 30% 정도 회복하긴 했지만 사실 대표적인 우량주고 또 반도체 등 비대면 수혜주라는 걸 감안했을 때 상승폭이 그렇게 커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6만 원 선을 회복하는 것은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언제쯤 그 회복이 가능할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펀더멘탈을 본다면 이제 반도체 가격이 특히 디램 가격이 하반기에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바로 6만 원의 안착은 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내년 상반기에는 다시 디램 가격이 언택트 수요 때문에 다시 재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6만 원 안착이 일단은 저희는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다만 갤럭시 폴드 2가 이번 3분기에 출시되는데 특히 200만 대 이상 판매되면서 특히 하반기 삼성 스마트폰 매출액의 10% 이상까지 상승한다면 조기에 6만 원 안착도 가능하지 않을까. 즉 조기에 6만 원 안착은 갤럭시 폴드 2의 성과에 달려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내년 상반기에는 6만 원 안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시는데 만약에 갤럭시 폴드 2가 판매 호조를 보일 경우에는 하반기 안에도 가능하다라는 전망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증권사 시각을 확인해봤습니다. 현대차증권이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전망을 한 부분이 눈에 띄는데 결과가 어떨지 오늘 아주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께 대응 전략을 좀 조언해 주실 차례가 된 것 같은데요. 일반 투자자들이 보기에 삼성전자는 아주 믿음직스러운 그런 종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충격이 일시적으로 있다고 해도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이 아주 강한 그런 종목인데 그런 면에서 이 실적에 2분기 실적에
그 숫자 자체에 너무 민감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이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어떤 자세로 좀 대하면 좋을지 먼저 조언을 좀 해주시죠. 예, 말씀하셨다시피 삼성전자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죠. 삼성전자의 본질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시총이 가장 많고 주가 수준을 좌우할 수 있는, 그리고 외국과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까지도 감안할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러한 기업이 첫 번째 실적 스타트를 끊는다라는 점, 이러한 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큰 형님이 먼저 실적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생들이 실적을 발표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소 믿음직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오늘 첫 실적 발표가 다른 기업들의 어떤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LG전자도 오늘 실적 발표를 합니다만 삼성전자의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이 지금 방금 현대차증권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분위기가 된다라면, 지금 시장이 목말라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이미 주가는 올라와 있고 과연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이 주가 수준만큼 받쳐줄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바로 삼성전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6조 중반 정도에 못 미치는 그런 실적이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이 주는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분기 실적은 이미 또 지난 실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했었던 그런 실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악재는 반영이 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호실적이 나온다면,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안 좋은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안 했으니까 성적이 안 좋을 건 당연하죠. 하지만 공부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좀 좋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시장은 현재 지금 닫혀 있었던 2200선을 뚫고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실적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각 부문별 이익이겠죠. 현재 지금 예상치는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 휴대폰 부분도 생각보다는 선전했다, 그리고 가전 부분도 선전했다,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향후에 이익 전망치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렇게 좀 곁들여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현재 지금 해외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삼성전자의 실적은 글로벌 대표 주자로서의 의미도 또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결국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애플만 보는 것들이 아니라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들도 현재 지금 이 곁타 미국 주식에 따른 관련주들의 흐름들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삼성전자를 사면서 주가를 55,000원까지 안착시키는 역할을 했는데, 만약에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게 된다라면 이제 뒤늦게 외국인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현재 동학개미운동으로 다른 여타 그 수익률 대비해서 좀 적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으면서 삼성전자 투자하신 분들이 안전하긴 하지만 수익률이 다 떨어진다라는 면은 있긴 했었습니다만,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들어온다라면 삼성전자, 어차피 삼성전자를 트레이딩하려고 사신 분들은 거의 없을 테니까 조금 묻어두신다라면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는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이 종목 자체에 대한 믿음도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오너 리스크에는 좀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긴 했습니다만 아직 검찰의 기소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오너 리스크가 삼성전자 주가에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우리가 이제 혹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만약 삼성전자의 본사를 미국으로 옮겼다라고 한다면 지금 수준은 아닐 것이다. 훨씬 더 높은 수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거에 대해서는 설왕설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갖고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중에 하나가 대북 문제뿐만이 아니라 오너 리스크도 분명 상존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역으로 만약에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이런 어떤 검찰의 기소 여부를 하는데 미국에 만약에 있었다라면 더 큰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수준은 아닙니다만, 어찌됐든 오너 리스크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하나의 요소라는 점이 삼성전자가 현재 지금 나름대로 주가 수준이 과거 수준으로 봤을 때 한 200만 원 수준에서 갇혀있는 그러한 요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검찰 수뇌부가 계속해서 고민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러한 결정을 삼성그룹 차원에서 미리 예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미
이미 그에 대한 대비책은 충분히 삼성그룹 입장에서 보면 마련했을 것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삼성그룹의 여력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특히 삼성그룹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각 부문장별로 사업을 이제 쪼개 나눈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대표들이 각각 있죠. 따라서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대표가 여러 명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독자적인 행보를 할 가능성이 높고 어차피 이재용 부회장이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다시 감옥에 간다 하더라도 언젠가 다시 나올 거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있어서의 시간은 버텨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단지 그 삼성그룹에서도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신사업에 대한 이러한 것들은 조금 리스크가 좀 있을 수 있다. 현재 지금 글로벌 경쟁을 나서기 위해서는 다양한 신사업들을 펼쳐야 되고 현재 지금 5G라든지 언택트라든지 이런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또 그룹의 특성상 총수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삼성그룹이 약간의 감익되는 요소들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서로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길게 끌고 가는 악재보다는 단기 악재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주가와 투자 전략, 투자 대응과 관련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코로나 국면에서 게임주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사실 삼성전자는 살짝 약간 소외된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러나 역시 삼성전자는 동학개미운동을 이끌어낼 만큼 아주 매력적인 종목인데 그 동학개미운동이 일어났을 때 삼성전자 주가가 한 4만 원대 그렇죠. 혹은 5만 원대 초반까지 계속 이어졌거든요. 자, 여기 이 가격대에서 매수한 개인 투자자들이 현재는 이제 5만 5천 원까지 올라온 상태예요. 맞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혹시나 차익 실현을 할 가능성은 없는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삼성전자를 사놓고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배가 아픈 그런 투자자분들이 좀 많으실 겁니다. 네. 삼성전자를 4만 원대 중반에 사셨던 분들이 지금 여느 때 못지않게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내가 몇 배를 벌었네, 누구는 몇십 프로 벌었네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삼성전자를 샀는데도 나도 이렇게 됐다. 우리가 사천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한 심정들로서 이제 바라보고 계실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듣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 얘기겠죠. 지금 5만 5천 원 부근에서 실적이 나오면 우리가 이제 뉴스 격언해 보면 뉴스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격언도 있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만약에 5만 5천 원에서 좀 더 올라가게 되면 팔아야 돼 말아야 돼 이게 진짜 핵심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이거를 일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차익 매물을 추리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투자자분들이 좀 놓치시는 분들이에요. 무조건 팔아야 돼 사야 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투자자이냐라는 것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정말 동학개미운동에 참여해서 내가 여유자금을 좀 해서 한번 내가 주식을 사고 빠지겠다라고 한다라면 차익을 실현하는 것도 저는 이 정도 시점에서는 좋다. 물론 앞서 노근창 센터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내년에 6만 원을 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그 시간에 대한 것들 주가라는 것들이 미래로 갈수록 좀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코로나19가 재확산된다라면 주가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하셨던 분들은 차익 실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내가 묻어두겠다라고 하신다면 정말 6만 원까지 묻어두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 서로 이게 다시 5만 원대 초반까지 온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저도 삼성전자가 6만 원을 가져야 우리나라 주가 수준이 2,500, 3,000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포인트, 그러니까 삼성전자만의 실적 포인트가 아니라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3,000포인트를 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6만 원을 돌파해야 됩니다. 하지 않고는 절대 못 갑니다. 따라서 그러한 수준에 있어서의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단기적으로 출렁거릴 가능성은 상존하죠. 지금 앞서 센터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하반기로 갈수록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그 전반적인 이익이 좀 줄어들 가능성에 대해서는 증권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업황이 3분기에는 조금 주춤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도 있다라는 점. 따라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다소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도 유효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단기적으로 접근했다라면 일단 차익을 실현하는 건 좋겠지만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본다라면 그냥 눈을 감고 보유하셔도 삼성전자만큼은 괜찮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실적이 발표되면 아마 삼성전자 주가는 위로든 아래든 어쨌든 움직일 겁니다. 이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팔아야 되는 것이냐,
아니 보유해야 될 것이냐, 더 사야 될 것이냐 고민하실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투자자냐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가장 와닿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개장을 1시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굿머니가 경제 채널 중 가장 빨리 오늘 장 전망을 해볼 텐데요. 굿머니 1부의 마지막 시그니처 코너죠. 객장의 시선 시간입니다. 자, 객장에 있는 5명의 오늘 장 전망을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5분 모두 상승 전망 해주셨습니다. 하나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 이민경 PB 상승 전망,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 코멘트했고요. 교보증권 영업부 오기철 차장, 삼성전자 실적 긍정적 예상,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 서령용 차장, 테슬라 훈풍 2차전지와 아마존의 인터넷 비즈, 자,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PB, 소부장 관련주 상승세 지속 예상, 유한타증권 선능력 지점 추장훈 과장,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 네. 5분이 모두 상승 전망을 해주신 것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 화요일인 오늘은 교보증권 영업부 오기철 차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상승 전망을 해주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전일 중국 증시도 이제 5% 이상 상승하고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도 경제 지표 호조 등에 따라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증시가 외국 글로벌 증시와 디커플링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글로벌 증시 상승에 폭풍에 힘입어 국내 증시도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 삼성전자의 이제 실적이 이제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될 텐데 그에 따라서 증시가 한 차례 출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제 실적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 매출은 약 51조 원대, 전년 대비해서 약 9% 가까이 좀 빠지는 그런 실적을 나타낼 것 같고 영업이익은 6조 4천억 정도 선, 6조 원대 중반 정도로 나타내서 전년 대비해서 한 2% 정도 빠지는 그런 양호한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6월 초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실적 컨센서스가 상당히 낮았었는데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그동안 우리가 우려했던 실적 시즌에 대한 우려감은 일정 부분 잠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과 외국인들의 그런 수급도 이제 변화가 일정 부분 감지가 되는데요. 저는 기관이 현물에서 그리고 외국인이 선물에서 일단은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국내 증시에 대해서 일단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조정 시에는 개인이 언제든지 매수할 수 있는 국외 예탁금이 상당히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시점을 봤을 때 시장은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갖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군요. 자,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오늘 시장 투자 전략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일단 실적 시즌 양호한 출발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되 다만 코스피 선이 2200선대에서 매물대가 좀 유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초에 이제 2217선에서 일단은 좀 하락했던 그런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2200선 매물대를 막고 일단 소폭 조정할 수 있는 장중의 변동성이 나타난다 그러면 일단은 매수계를 좀 삼으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적 가시성이 높은 성장기에 집중을 하되 2차전지 반도체 인터넷 관련주 쪽으로 집중해서 시장을 접근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은 변동성은 있을지언정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접근하시는 전략이 가장 좋은 전략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굿모닝 1부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자, 일단은 잠시 후에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됩니다. 증권사의 컨센서스는 영업이익이 한 6조 중반대가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7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6조 중반대로 나오더라도 이것은 상당히 양호하다라는 지금 분석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오늘 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객장의 시선 5명 모두 일단 상승을 전망을 해주신 상황이고요. 오늘도 뭐 게임주나 또 2차 전지주, 반도체주, 또 인터넷 관련주를 좀 주목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 다만 코스피가 2200선에 왔을 때 매물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은 좀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굿모닝 2부에서는 김호수, 이지혜 앵커가 여러분을 만납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분산 투자와 장기 투자 기억하고 계시죠?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십시오.